네, 이 여성가족부가 전국 12개 지역에서 이 고립, 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고립 그리고 은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부터 좀 살펴본 뒤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고립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요. 은두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운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일부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에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그리고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적 지지 체계가 있고 또 없고를 기준으로 이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고립 은둔 청소년을 상대로 이 정부가 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22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립 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립운둔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또 사회복귀, 또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운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 사업을 3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 뭐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립운둔 시기가 1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조기 개입이 필요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모 청소년 기관에서 상담했던 친구는 원래 이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어진 이 따돌림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그 청소년 기관 상담사는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부가 실제로 확인한 이런 청소년에 대한 그런 숫자, 뭐 수치가 있나요? 이 보건복지부가 2023년 이 고립운둔 청소년 비율이 5.2%고 이를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수가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한 거고요.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서 고립 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또 상담과 치유, 또 학습처럼 이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5.2%, 이 14만 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이들을 찾아내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적인 복지 수급자인 뭐 고아 또는 이 독거노인과 달리 이 고립운둔 청소년들은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립운둔 청소년의 특성상 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와 또 주변인들의 신청 또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운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편의점 등 이 지역사회와 이제 협업을 좀 추진하고 고립운둔을 비롯한 이 위구 청소년 맞춤 정보 안내와
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 1388 대국민 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센터 역할이 아무래도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고리분들 시범 사업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꿈드림 센터라고도 하는데, 이 꿈드림 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고리분들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전 지역과 서울 노원, 도봉, 성북, 송파, 또 대구의 동구, 달서구, 달성군, 또 경기도의 이제 수원과 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인데 역시나 울산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범 사업에서 또 울산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이 울산도 학교 밖 지원 센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주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 또 직업 체험, 또 취업에 필요한 지원들, 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서 이 공평한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울산도 각 구군별로 이 5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울산처럼 이번에 시범 사업에서 빠지게 된 지역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범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처럼 이 기존 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심리 정서 상담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 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와 시도에 설치되어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 구조, 자활, 또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 정부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범 사업 지역에서 울산이 빠지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또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시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 시범 사업은 이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학업 중단 이후 이 꿈드림 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이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또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운둔 여부를 확인하고 또 고립운둔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맞춤형 지원 체계로 즉시 연계한다고 하고요. 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뿐만 아니라 고교 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이 꿈드림 센터로 자동 연계되도록 조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고립운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고립이나 은둔의 정도는 뭐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 센터는 이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 지난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서 개인별 고립 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1대1 전담 관리사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에 정서적 교류와 또 심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있다가 또 자해를 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도움을 주고 있나요? 고립운둔 상태에서 이 자해 위험이 있거나 또 발생할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집중 심리 클리닉과 연계해서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이 치료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립이나 은둔 중인 청소년들이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립 운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이 재고립 또는 이제 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말씀처럼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에 따라서 최소 3개월 이상 사후 관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연계해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와 연 200만 원 이하의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또 이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과 공공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 경험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시작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 청소년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소식을 반기면서도 이 지속적인 정책이 좀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장은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정책이 무너지면 이 재능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관련 시범 사업을 또 의미 있게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고립 운둔 청소년에 관한 그런 실태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성가족부는 이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또 법적인 근거 마련 등을 통해서 정책 기반 역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5월 이 고립운둔 청소년의 생활 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체험으로 이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운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이 지원 대상에 이 고립운둔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고립 운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높은 전문성을 구축하고 또 학교와 이 청소년 기관 간의 연계 협력도 높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